허름하고 자그마한 작업장. 이곳의 CEO는 78세 임순희 씨. 그러나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말자. 그녀는 이 작업장에서 고집스레 자신의 맛을 지키고 있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열정으로 미래를 일구고 있다. 2번 넘어지면 3번 일어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의 명랑쾌활한 삶이 시작됩니다.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세상. 주인공 임순희 씨가 이 아침을 깨운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나요? 예, 아침 6시부터 예. 시작을 예. 그녀의 하루 일과는 어김이 없다. 모든 채비를 마치고 작업장에 나와 있는 시간은 늘 오전 6시가 안 돼서다. 올해로 78살이 된 임순희 씨는 이미 10년을 한결같이 해오고 있는 일이다. 매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침 일찍이는 혼자 하고 조금 있으면 또 아줌마 또 도와주러 옵니다. 7년 동안은 내 혼자 했고 예. 그래 3년 전부터 내가 좀 양이 불어나니까 좀 힘들어갖고. 그녀의 사업 종목은 감주. 우리가 흔히 식혜라고 부르는 전통 음료를 옛 방식 그대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안동 식혜와 구분하기 위해서 대부분 감주라고 부르고 있다. 사업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리 거창하지는 않다. 서너 명 들어서면 꽉 차는 공간에 대부분의 작업을 임순희 씨 혼자서 해내고 있다. 등 떠밀려 시작한 사업은 아니다. 그녀는 우리 전통의 맛을 지키고 싶었고 또 힘이 남아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다. 그 손길에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오늘도 전직하게 이 물건을 만들겠습니다. 이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제 꼭 외우고 나옵니다. 하도 감사했어. 이렇게 하는 거 이만큼 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감주 만들어 갖고 보다 이렇게 하면은 돈 받고 이제 팔아먹지만은 맛있게 했다 하는 소리에 얼마나 막 기쁘고 좋은지. 그리 자꾸 신이 나갖고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주 사업이 그녀가 시작한 첫 번째 창업은 아니다. 그녀는 이미 15년 전에 자신의 힘으로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었다. 처음에 이제 할아버지 정년퇴직한다 싶긴 했고 다 오니까 정년퇴직해버리면은 안주 막내 아들이 대학 이제 댕긴 이제 군대 갔다 와갖고 뭐 대학 이제 시킬 이제 아들이 있어갖고 예. 그래가 이제 좀 보탬이 안 되겠나 싶어가 할아버지 정년퇴직했는 그 퇴직금 갖고 그래 이제 액세서리 가게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남편. 속 깊은 아내는 퇴직을 앞둔 남편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다. 이제는 내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잘 될 거라는 주위의 말만 듣고 액세서리점을 열었었다. 60이 넘은 임순희 씨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유행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정말 막막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음식 솜씨라면 자신이 있던 임순희 씨는 2번째 가게를 시작했다. 대학가 근처에 분식점을 연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의 허름한 분식점은 젊은 학생들의 발길을 붙잡지 못했다. 액세서리 하다가 안 되니까 그걸 거다 뿌리고 떡볶이를 하니까 또 역시 집세만 비싸고 안 되더라고요. 손님이 많이 안 들어. 뭐 이래 탁자고 뭐고 어리어리하게 이제 깨끗하게 해놓으면 손님이 많이 오는데 주안통에는요. 그리 너무 허술하기는 안 되더라고. 그렇게 2년 반. 분식점 역시 권리금마저 모두 잃고 문을 닫았다. 잘해보려고 시작한 일. 그러나 마음과 달리 실패가 거듭되자 남편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평생 이제 벌이 나는 걸 내가 하루아침에 이제 이렇게 막 말아먹는다 싶은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 이제 그럴 때는 집에도 자주 못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잔노부 감했고 막 어떨 때는 막 그래 하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참 뭐 할아버지 보기에 참 미안하고 가족들 보기 미안해갖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임순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다시 일어서자는 마음을 먹었다. 그때 불현듯 감주가 떠올랐다. 기름이라고 엿기름 요거 갖고 이제 보리를 싹 내는 기거든요. 이왕 하는 거라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옛맛을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마음먹었다. 싹 내는 질금을 이걸 갈아갖고 걸러갖고 이제 엿을 이제 감주를 만들거든요. 감주. 감주의 완성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다. 우선 엿기름 물을 내기 위해서 곱게 간 엿기름을 망에 잘 담고 물과 섞어서 즙을 낸다. 힘껏 주물러서 엿기름 물을 낸다. 모두 직접 하는 것이다. 즙이 내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즙을 체에 걸러서 찌꺼기를 제거한 맑은 물만 걸러낸다. 그리고는 푹 끓여낸다. 이 모든 작업이 과거 임순희 씨가 배우고 익힌 전통 방식 그대로이다. 뭐 아줌마들 뭐 감주 다 잘한다 하거든요. 지금 이제 주문이 여갖고 이제 밥솥에다가 밥 이제 식은 밥 남았는 거 여갖고 그 물 부어갖고 주물주물 해갖고는 싹둑만 그거 요 감주 맛이 안 나요. 이렇게 해야만 이제 정성을 들여야. 감주를 만드는 내내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게다가 정성도 힘도 시간도 참 많이 걸리는 예민한 작업이다. 쌀은 밥에 먹는 쌀 그대로 씻어갖고 물에다가 이제 떡살 담그듯이 물에 담가 놨다가 한 6시간 내지 이제 7시간 푹 담가갖고 건져갖고 이제 고두밥을 주잖아요. 대부분 알고 있듯이 고들고들한 고두밥 짓는데도 노하우가 있다. 시큼한 냄새가 확 밀려오네요. 쌀 고두밥 쪄갖고 이제 질근물을 넣어갖고 싹 이제 12시간 싹 이제.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감주 만드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삭혀진 밥을 펄펄 끓고 있는 엿기름 물에 넣고 또 끓인다. 이제 안치는 과정은 다 알아요. 여기 열에 대갖고 이게 끓으면 이제 요걸 이제 2시간 따르거든요. 끓기 전에 1시간 하고 이제 끓고 난 뒤에 1시간 또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에 퍼내잖아요. 지금 1시 5분이잖아요. 네. 2시 5분. 끄는 시간. 끓여야 하는 시간을 잊을까봐 꼼꼼하게 기록한다.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에 임순희 씨의 경험이 더해진 것이다. 그 사이에 어머니 점심을 챙기러 아들이 작업장에 들어선다. 이 역시 아들의 일상. 식사를 위해서 모두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임순희 씨는 식사를 챙겨서 자리를 옮긴다. 굳이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놔두고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는 이유. 일하느라고 들여다보지 못한 남편과 함께하기 위해서다. 임순희 씨보다 6살이 많은 남편은 최근 부쩍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부모님이 점심 식사를 하는 사이에 아들은 작업장에서 직원들을 챙긴다. 감주를 만드는 작업은 온전히 임순희 씨의 목, 다른 직원들은 포장과 배달 일을 하고 있다. 이 역시 얼마 전까지 임순희 씨 혼자 했고 최근 주문량이 많아지면서 바뀐 풍경 중에 하나이다. 올해로 84살이 된 남편. 초등학교 교사였던 남편은 퇴직 후에 아내의 창업 일을 거들었다. 감주 사업을 시작했을 때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감주 판매를 다녀주었던 살가운 남편이었다. 그러나 세월 앞에 힘을 잃은 남편은 병까지 얻어서 더 작아졌다. 임순희 씨는 감주 작업이 없는 시간에는 이렇게 남편 곁을 떠나지 않는다. 특히 남편이 몸져 눕고부터는 자신의 작업장이자 부부 공간인 이 집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함께 식사 그릇을 맞대고 앉았다.
굳이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함께 넘은 세월의 따스함이 느껴진다. 아들의 입장도 다르지는 않다. 연세든 어머니를 거들기 위해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작업장으로 출근한다. 아들의 고민은 어머니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일이다. 노동시장 가면은 왜 통닭집에 와 시간 딱 되면은 삑하고 푹 끓리는 부자 있잖아. 아니 그 잘 없더라고. 통닭집에는 뭐 자기들이 단체로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었는지. 당신 아는 집에도 전부 그걸 한다며. 원래 다 통닭집에서 그걸 해. 그래 해야 돼. 안 그래도 할배 안 그래도 뭐 정신이 자꾸 없는데. 엿기림을 만들고 밥을 삭히고 모든 과정이 각기 다른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 아들은 이 시간적인 부담만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 그럼 어머니의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노란 거 3개. 작업장을 울리는 임순희 씨의 낭낭한 목소리. 오후 시간이 되면 인근 상가에서 전화 주문이 밀려온다. 주문이 떨어지고 나면 다음 역할은 아들 차례. 주문받은 식혜를 챙겨들고 배달을 나선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주문은 택배로 보내지만 인근 지역은 대부분 직접 배달을 나서고 있다. 배달을 나서며 아들은 어머니의 손맛을 자랑한다. 어머님이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집에서 어머니 해주시는 감주 식혜가 맛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어머니 이걸 한번 해보시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5, 6년간은 어머니 혼자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마땅히 이거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때 내가 참여를 하게 됐지. 고정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한 찜질방. 양손 가득 감주 꾸러미를 들고 배달지로 들어간다. 그 무게에 힘은 들지만 이런 노동이라면 지칠 리가 없다. 안녕하세요. 네. 식혜 왔습니다. 동생이 다른 곳에서 이거를 한 군데를 더 하고 있는데 거기서 먼저 시켜보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래가 저희들도 시키게 됐어요. 이제는 공식처럼 되어 있는 찜질방 최고의 음료 감주. 임순희 씨가 직접 만든 감주. 그 자판기 파는 식혜 그것보다 여기 알갱이도 더 맛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언제부터 거래하셨습니까? 이거 거래한 거요? 네. 그냥 오픈하자마자 더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거래했어요? 워낙 소문이 좋아서 네. 예, 저런 찜질방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뭐 좋은 감주가 없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뭐 반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소량만 뭐 항상 많이 만들어 놓고 파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양만 딱 주문을 받으면 딱 납품하고 하기 때문에 또 위생도 좋고 그리고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손님들한테. 2003년 한 사우나와 거래가 시작되면서 지금의 주문 거래 방식이 정착됐다. 맛이 진한 게 맛있어요. 예. 말 안 하고 국산 버리고 예. 국산 쌀이지. 남 같은 건 아니에요. 많이 오면 해롭잖아요. 처음엔 길거리에서 늘어놓고 팔다가 이제는 주문 거래만 하고 있다. 이거는 삭히기 때문에 발효시키기 때문에 이게 괜찮잖아요. 여기에 처음으로 할머니가 생겼을 때 거물 생겼을 때 있잖아요. 할머니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여기 들어왔어요. 미강에. 이 식혜가 최초로 들어온 집이라요. 그래 지금까지 할머니가 고전하게 하시거든요. 옛날에 전 주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도 받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맛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손님이 찾아주질 않으니 방법이 없었다. 한 병씩 못 주거든요. 그러나 와주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면 된다. 최근에는 제법 활로가 열려서 주문 거래만 하고 있다. 주문된 만큼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재고가 남지 않고 오히려 작업이 더 편해졌고 감주 맛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하루 종일 따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맞춰갖고 물도 이제 맞추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따려야만이 감주 맛이 시원한 맛이 나고 더 따리 불면 조청내 음새가 나면은 감주를 마시면
시원한 맛이 안 나요. 엿기름 물에 삭힌 밥을 넣고 끓인 지 정확히 2시간. 감주가 완성됐다. 그러나 전통 감주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식히는 작업이 남아있다. 이 안에도 그녀만의 노하우가 있다. 소리만으로도 묵직해 보이는 큰 통을 끌고 나오더니 감주를 받치고 있는 차가운 물 위에 쏟아낸다. 얼음이다. 폭염이 들끓는 한여름도 아니고 연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식히는 작업 정도야 이 계절에 맡겨도 좋으련마는 임순희 씨는 이 작업 역시 계절을 핑계 삼아서 허투루 한 적이 없다. 그저 한 석금 끓어오른 감주를 식혀주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맛을 지켜주는 비법이기 때문이다. 빨리 식혀. 김이 나가버려야 식는 기거든요. 이게 뜨거운 게 김이 이제 뜨겁잖아요. 김 나가버리면 이제 식거든요. 그래 이 얼음도 이거 넣어갖고 빨리 식혀야 돼요. 감주를 시는 길게 식으면 지대에서 맛이 가버려요. 이게 우리는 반부제를 안 넣기 때문에. 그래 빨리 식히는 과정이라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먹을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집에 일하러 오는 사람요. 깨끗하게 안 하면 나는 막먹합니다. 이 이런 데 쓰는 바가지를 땅에 놨다 하면 난리 납니다. 절대 나는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이래 보고 하는 거를 이제 딴 사람이 눈으로 안 본다고 해서 아무튼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먹고 내 자식들 먹고 그 하는 그대로 이제 해갖고 딴 사람한테 줘야 안 됩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고 뭐하고 땅에 놨다 하면 난리 납니다. 이래 갈 때는 그런 임순희 씨의 고집을 이해하고 지원을 해준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다. 2번의 사업 실패 후에 자금 운용에 힘들어하는 임순희 씨에게 돌파구를 마련해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김영애 씨. 알겠어요. 저 할머니께서 1차 방문 시에는 이 희망 키움 자금이라는 게 없어서 대구 신용보증재단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할머님이 이제 신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 쪽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없으시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방문하셨을 때 당시에 희망 키움 뱅크 자금이 마지막 날 접수 마지막 날이어서 시간이 5시 반쯤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그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야 되는 서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거 희망 키움 사업 중에. 그래서 그 서류를 직접 제가 이제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하고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또 나중에 방문하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특허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다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할머님이 직접 적으셨어요. 임순희 씨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 그 안에는 그녀의 자신감과 신념이 담겨 있다. 그렇게 절실했던 자금이 생기자 임순희 씨는 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했다. 감주의 그 효과라든지 감주 제조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고유에 흘러오던 방법에 할머니의 독특한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국내 특허 출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출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다 하셨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안 나와도 이제 이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 국내 특허는 출원해서 등록을 기다리고 있고 국제 특허 출원 역시 준비 중이다. 이 안에는 임순희 씨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있다. 이제는 그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고 예예. 이제 일본만 이제 한 군데 하는 게 이제 그 돈이 이제 조금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래도 상호도에 그저 전통 할매 감주 감선 해놓으면은 할매 감주하고 전통하고 바꿔가지고도 부를 수 있으니까 임순희 할매 이걸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임순희 할매 이제 감주라고 이제 이렇게 내놨잖아요. 막걸리를 이제 특을 내려고 할게네 젊은 사람들이 막걸리 어느 누구든 다 할 줄 아는데 왜 그걸 특을 내려고 하느냐고 그래갖고 한국에서는 우리 막걸리 못 내고 이제 일본 사람한테 이제 2세한테 뺏기다 하대요. 그래 그런 짓을 한다 그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거 감주도 이걸 일본이고 중국이고
이걸 또 볼을 볼락한단 말이라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이걸 이제 해놔야 되겠다 싶어가 그 해놨잖아요. 자신의 기술이나 비법으로 사업을 시작한 소규모 창업자에게 특허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특허 출원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안정성 또는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혜택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특허를 출원을 해서 등록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가산점 부여가 있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가산점이 올라가면 뭐 토자본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보증기금 같은 경우에서 그런 특허에 대한 기술성, 내가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데 대출을 해달라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기술성을 판단해서 이 사람은 기술이 되게 좋다, 대출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죠. 세상에 어두움이 내려앉는 늦은 밤. 아들이 동네의 자그마한 피자 가게를 찾았다. 미리 주문을 해놓은 피자를 찾아서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피자를 좋아하시는 어머니에게 가지고 갈 예정이다. 미간이 또 까다로우셔가지고 피자도 이 집 피자 아니면 또 안 잡사요. 어머니는 동네의 자그마한 가게의 평범한 피자를 좋아하신다. 당신의 감주와 닮았다. 피자 왔습니다. 피자를 손에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수 씨가 아주 즐거워 보인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현수 씨 아내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고 덕분에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도 일어나 앉으셨다. 이렇게 깊어가는 밤, 조촐한 가족 식사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피자를 제일 좋아한다는 어머니 임순희 씨는 보이지 않는다. 피자 상자가 열리고 상위에 올려진 피자의 향이 방 안으로 진동하는데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작업장.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쌀 담가야 고두밥을 짜야 이제 감주가 돼요. 쌀을 안 담가갖고. 내일 다시 감주를 만들려면 오늘 밤 고두밥을 안쳐놔야 한다. 피자 식은 맛없는데. 피자 식어도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작업 못 한다. 이거 안 하면 내 일은 못 하잖아. 그냥 생활력이 좀 강하죠. 남의 말도 좀 듣고 이래 해야 되는데 좀 강력히 추진하다 보면 실패하는 수도 있고. 무뚝뚝하게 꺼낸 말. 그러나 그 안에는 나이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없는 아내에 대한 자랑이 들어있다. 날이 춥다. 벌써 식었다. 제 자세 보이소. 나 영모 먹고 가져가거라. 한 장만 더 잡수 있어. 많이 안 잡수. 밥을 안 치고 들어온 임순희 씨는 남편 옆에 꼭 붙어 앉아서 아들이 사온 피자를 참 맛있게도 드신다. 너무 자주 온다. 그 먹는 어머니의 모습에 아들의 얼굴에 슬며시 웃음이 핀다. 저번에도 와랑시장까지 갔었잖아. 피자를 좋아하는 소녀 같은 임순희 씨. 78이라는 나이로는 그녀의 꿈, 열정 다 가늠할 수가 없다. 좀 식었는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나는. 피자도 잘 먹고 카레라이스도 잘 먹고 이런 걸 좋아해요. 날이 훤히 밝은 아침, 임순희 씨 작업장으로 며느리가 도착한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야, 어제 애묵제.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감주 사업을 하고 있는 78세의 CEO 임순희 씨. 감주는 엿기름을 우린 물에 밥알을 넣고 삭혀서 끓인 것으로 우리가 흔히 식혜라고 부르는 전통 음료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안동 식혜와 구분하기 위해서 감주로 부르고 있다. 임순희 씨가 감주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됐다. 그동안 영업 방법을 터득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등 상황은 점차 변화해갔지만 꼭 하나 바뀌지 않고 고수되고 있는 것이 감주의 맛이다. 임순희 씨는 자신이 배운 옛 방식 그대로 우리 전통 음료의 맛을 지켜가고 있다. 작업도 처음에는 혼자 하던 것을 몇 년 전부터 아들 내외가 도와주고 있다. 며느리가 포장 일을 돕는 사이에 아들의 임무는 청소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제품 만드시는 담당이고 저는 뒷정리 청소 담당. 우리는 역할이 딱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씨가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일을 거들고부터 어머니의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저 매일매일 이렇게 청소해 줘야 돼요. 할머니 또 이래 뭐 저거 물건 만드시고 이 청소까지 하시기에는 좀 이래 연세도 있고 힘이 많이 들어요. 정리정돈이 끝나자 갔다 올게요. 현수 씨가 서둘러 집을 나선다. 청소를 마친 현수 씨의 다음 일과는 감주 재료를 구입하러 가는 일. 어머니가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이라서 현수 씨도 재료 구입은 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처음에는 여기도 이제 뭐 그냥 뭐 들어오는 대로 이제 재료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해주셨는데 워낙 할머니가 이제 그쪽에 신경을 쓰시고 굉장히 까다롭게 그걸 하시니까 지금은 말씀을 안 하셔도 이제 저희들 그 좋은 재료 최상급 보리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한겨울 야트막하게 깎인 논밭 위에 비닐하우스 몇 동이 가지런히 자리를 잡고 있다. 품질 좋은 보리를 살 수 있는 임순희 씨의 오래된 거래처다. 현재는 보리 말리는 작업이 진행 중. 올 거는 재료 좋은 게지야. 어머니의 고집을 알기에 꼼꼼하게 확인한다. 색깔이 좋네. 벼농사를 마칠 때쯤 파종해서 모내기가 시작하기 전에 수확이 가능한 보리 농사. 그러나 최근 보리 수요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줄게 됐고 덕분에 좋은 보리를 구하는 것 역시 예전보다 힘들다. 괜찮잖아 그거. 수확한 보리를 물에 불려서 싹이 나면 햇볕에 잘 말린다. 그렇게 바짝 말리고 털고 관리를 하면 감주의 재료로 사용되는 엿기름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할매가 가지고 딴 데는 질금이 이런 진짜 질금이 없고 해가지고 우리 질금 보고 하는 거 보고 이건 완전 버려가지고 하거든. 근데 이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질금은 엿기름의 경상도 사투리다. 보리가 엿기름이 되기까지 몇 번을 씻고 말리기를 반복해야 좋은 엿기름이 되는 것이다. 보리가 이렇게 귀한 대접 받을 줄 알았겠나 사람들이. 그렇지.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감주를 만드는 임순희 씨 작업장에서는 가장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화물칸에 넉넉하게 담아서 돌아간다. 제가 저 어머님하고 같이 하기 전에 제가 저 낚시점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저 뭐 낚시점도 물론 크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영 어떤 뭐 저 죽을 쓰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머님 하시는 이 일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아마 어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가업으로 이제 해가지고 한번 이제 살려보자, 키워보자. 그때는 이제 어머님 혼자 하시다가 힘도 많이 드시고 할 때였는데 뭐 제가 뭐 어머님 좀 같이 해봅시다 하니까 어머님 좋아하시죠. 혈혈단신 혼자 시작했던 일이 10년째가 됐다. 아직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임순희 씨의 그런 정성스런 마음을 아들이 느낀 것이다. 이제 임순희 감주는 대를 이을 수 있는 가족 사업으로 진화했다. 모처럼 짬이 난 임순희 씨가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추억의 장소를 찾았다. 그녀에게 감주 사업의 꿈을 키우게 해준 고향과도 같은 곳.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임순희 씨의 식혜 맛을 기억한다.
어떠셨어요? 예, 맛이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 막 그런 맛이 나요. 예. 한 얼마큼 드셨는데요? 예? 얼마큼? 몇 년 먹었어요? 매년 뭐 하루에 뭐요 한 병 내지 2병 그런 매년 먹었어요. 예. 몇 년 한 4, 5년 먹었어요. 어때요? 4, 5년 먹으니까. 예? 감주가 이런 시중에 사는 것보다 맛이 낮고 우리 고유의 전통의 맛이 나온다. 예. 아유 아줌마는 이렇게 여전히 뭐 하시고 이렇게 댕긴 게 좋다. 그렇게요. 그래 일을 하니까 건강하고 그지요. 이렇게 건강해. 그래도 여 사장님 참 우리 감주 참 많이 잘 샀잖아. 예, 항상 내가 생각이 나더라 할게. 아유 그래 건강하셔서 참 좋다. 예. 예. 그래 만날 그래 손맛이 좋은 것 같다 아줌마. 이참 이래 만날 맛있는데 그지. 나 장갑 쥐고 이래가 되겠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그간 별 탈 없이 살다가 다시 본 얼굴이 그저 반갑기만 하다. 예. 맛있게 또 그래 많이 만들어서 많이 해갖고 내가 또 많이 팔고 또 부자 됐고. 반가운 해우는 계속된다. 병을 뭐 먹으니까. 아이고 여전하시네 고우시다. 일을 하니까 건강하잖아. 이거 어디서 하시는데요 지금? 대면동. 아우 근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잘 마실게요. 건강하세요. 이거 끊으면 안 된다. 이거 지금 묻혀다 수 있어. 에이. 그래도 안 그렇다. 이거 묻혀다 수 있어. 그거 뭐 좀 해놔도 좋는데. 아유 잘 먹게요. 반가운 마음에 식혜를 건네고 고마운 마음에 마다하는 손사래에 봉투를 쥐어준다. 임순 씨는 이 정깊은 상인들 덕분에 2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엿기름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현수 씨가 농기기를 취급하는 가게를 찾았다. 눈에 들어오는 기계가 한 대 있어서 한참을 보다가 가게로 들어간다. 알맞은 기기가 있는지 물어볼 참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아주 밀가루같이 콕 빠지면은 물에 넣어갖고 살짝만 이제 비비면 된다 말이야. 비비도. 그러면 이 껍질을 일단 먼저 벗기시잖아요. 이 껍질을 안 벗겨도 돼요. 안 벗겨도 돼요. 네. 요대로 해가지고 이제 좀 이래 콕 어떤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가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요 정도 더 가시면 충분하죠. 요게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그 재성기? 아니 재성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150만 원짜리. 150만 원 예, 정도 동력적이고. 가격에. 예. 하루에 뭐 아무리 기계가 작다하더라도 뭐 한 시간에 뭐 40kg, 3, 40kg 충분히 나와요. 하여튼 5번 주 안에 내가 한번 예,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지금 어떤 거 보시고 오신 거예요? 아, 엿질금 분쇄기 한번 문의해보고 좀 나오는 길인데, 여기는 제가 평소에 어떤 조금 더 뭐 현대식으로 하고자 하더라도 그런 내가 원하던 기계들이 지금 상당히 이 집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할머니 모시고 이제 와서 한번 구매하고 싶은 기계들이 있어요. 아마 할매도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서로 어떤 편하고 어떤 현대화되는데. 현수 씨는 어머니의 품을 덜어드리고 싶은 것이다. 그 사이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부부가 함께 외출 준비를 한다. 서둘러서 옷을 입은 임순희 씨는 남편의 매무새 하나하나를 정리한다. 올해로 84살이 된 남편은 2년 전부터 위가 안 좋아졌다. 병을 얻은 후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이 유일하게 문밖 출입을 하는 날이다. 오늘은 병원의 정기 검진이. 그래도 오늘은 힘드나마 직접 걸음을 옮길 수 있으니 상태가 다른 날보다 좋은 편이다. 때마침 아들이 왔다. 임순희 씨 기억 속에 남편은 언제나 힘이 되는 든든한 울타리다. 19살의 소녀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 자신보다 6살이 많았던 남편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그녀에게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커다란 기둥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내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손과 발이 돼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남편 일이라면 뭐든지 척척 해내는 임순희 씨.
남편의 병원길은 언제나 아들과 함께 나선다. 그래도 힘에 부친다. 오랜만에 시원스럽게 달려보는 남편. 몸에 기운이 없어 힘들기는 해도 오랜만에 외출에 표정은 밝다. 13일 날인데. 진료 예약을 다시 확인하는 아내. 이제 남편은 모든 일을 아내의 결정에 맡긴다. 그렇게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축하는 사이에 아내는 바삐 움직여서 남편이 앉을 휠체어를 챙겨왔다. 언제나 누굴 시키거나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임순희 씨. 정말 부지런하고 언제나 씩씩하다. 직접 휠체어를 밀어서 검사실로 향한다. 안녕하세요. 진료 전에 혈액을 채취한다. 체열 과정을 지켜보던 임순희 씨가 농담을 빌어서 걱정을 드러낸다. 피 모질은 많이 덥대네. 네, 검사 필요한 만큼만 뽑아서 주먹하시고요. 여기서 한 번만 좀 눌러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반창고 붙여도 한 3분간 좀 눌러주세요. 그러는 사이에 주차를 마친 아들이 돌아왔고 담당의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족은 자리를 옮긴다. 늘 병원은 사람들로 넘친다. 앉을 차례를 기다린다. 여기 아직 간호사 선생님이 안 나오셨어요. 조금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59년. 이제 서로 많은 말은 하지 않게 됐다. 왜냐하면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접수도 아들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한다. 들은 이야기, 진행되는 상황, 남편한테 빠짐없이 알려주고 그러는 사이에 차례가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자, 우리 어르신이 오늘은 나오셨다, 그죠? 네. 보자. 좀 컨디션은 어떠세요? 피가 뭐지? 다리 힘이 없대요. 아, 다리에 힘이 없고. 근데 예. 주사 이제 피 주사를 맞으면 안 되겠어요. 수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수혈. 뭐 딴 거는 숨이 차는데 강하다 숨이 차. 예, 한 번서 숨 팍 막힌다고. 인절미를 또 잡수티 요새는 이제 그건 또 입에도 안 될라 해. 소화가 이제 안 된다고. 먹은 소화 인절미는 자체. 제 생각에도 별로 안 좋을 것 안 같은데 좋아요. 이 위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별로 그래요. 좋진 않을 것 같고. 나 또 건기 있다고 나 그걸 자꾸 들이 안 잡술라 해요. 우리 가정간호사는 가서 저거 맞습니까? 예.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서로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지만은 병원을 나서면서 마음속에 품는 생각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보다 더 늘 건강하기를. 그렇게 또 새날이 시작되고 임순희 씨의 하루는 어김없이 감주 만드는 일로 시작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때때로 꾀가 날만도 한데 그녀의 모습에서는 조금도 지친 모습 없이 늘 변함이 없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한결같은 감주의 맛처럼. 너무 재밌으세요? 예, 재밌어요. 내 일하는 게 돈도 돈이지만은 왜냐하면 내가 했는 감지가 옛날 감지 그 맛이라 하시는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뭐 힘드는 거 몰라요. 내가요 이거 시작할 때는 한 75까지 하겠나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내가 80까지도 한다 했는데요. 지금은 또 건강이 좋으면은 내가 80 넘어 아니라 90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요. 그렇게 임순희 씨는 또 다른 목표가 만들어갈 즐거운 꿈이 생겼다. 임순희 씨의 감주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100% 주문 거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건 어디로 배달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칠곡 쪽으로. 성서 칠곡 쪽으로. 할매 감주가
인기가 있고 맛이 있는 비결이 있거든요. 원칙, 였는 재료의 양이 1g도 안 틀린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여기 와서 주문할 때 할매 좀 깎아줘서 안 된다. 물 한 바가지 더 부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절대 안 되고. 물장사 물 한 바가지 더 부으면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절대 안 되고. 그 사람한테는 안 팔아요. 그게 좀 그런 거죠. 손쉬운 이익만을 바랐다면 지키지 못했을 고집. 그러나 임순희 씨는 당장의 이익보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주문량이 완료되자 작업을 마치고 서둘러서 집 안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에 웃옷을 챙겨 입고 나온 임순희 씨. 니는 엄마하고 같이 바짝 끼고 살 거거든. 아들 내외와 특별한 외출을 준비 중이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며느리가 한마디 한다. 옷 다른 거 입지? 맨날 같은 옷. 맨날 같은 옷이 좋지. 아이고 늙은 할맛이 하얀 옷이죠. 갑자기 샤워대 보면 더 표가 난디. 늘 작업장에만 있는 어머니에게 잠시나마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고 싶다. 오늘 분량의 감주 작업도 마무리됐으니 느긋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아이 참 오랜만에 참 나들이 나온다. 맨날 첫날 들앉아갖고 일만 하느라고. 여기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일 때문에 서울 이렇게 한 번씩 가도 되게 안 피곤해하시고 되게 좀 좋아하시더라고. 뭐 병 같은 거 때문에 경기도 가끔씩 가고 하는데 어디 다니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시간이 안 돼서 많이 못 다니시고. 차 오래 타면은 피곤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안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외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날. 목적지는 대구 시내에 위치한 테마파크다. 제일 먼저 들릴 곳은 전망대. 며느리와 팔짱을 끼고 실내로 들어선다. 아직 뭘 한 것도 아닌데 괜스레 신이 난다. 네, 그렇지. 할매 가야 거도 알고 많이 싫은데. 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게 마냥 신기하고 재밌고 또 그런 어머니를 보는 아들 역시 웃음이 떠나지를 않는다. 굉장히 커졌어. 저거 산 요매는 그 봉오리 보이는 게 저게 그 우리 저 장장 있는데 그거지. 70점까지 올라가 본 적 없죠? 올라가 보지. 끝까지 이거 타면은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올라가야지.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 승강기가 초당 3.5m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는 77층 높이가 123m입니다. 전망층 해발로 했을 때 아파트 층수로 77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에 다른 데도 이것만큼 빠른 승강기가 있어요? 대구에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가 제일 빠릅니다. 여기 빠르더라고. 벌써 77층? 네, 77층입니다. 안녕하세요. 초고속. 77층을 20여 초 만에 도착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그 첫 경험에 낯설어하거나 겁을 먹을 만도 한데 임순희 씨는 그런 기색이 없다. 무엇이든 부딪혀서 해결하려는 대담한 마음이 그 늦은 나이에 창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한 밑거름이 아닐지. 전망대에 올라보니 대구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현수 씨가 오늘의 여행지를 이곳으로 정한 이유도 늘 작은 작업장에만 있는 어머니에게 탁 트인 세상을 내려다보게 하고 싶어서였다. 그 사이 어두워진 하늘.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본격적인 도시 투어가 시작된다. 눈앞으로 다가온 광경들이 다 신기하다. 아파트가 아시 크게 보이고 바로 그 앞에 있다. 많은 경인데요.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곳인데 뭐 그리 새로운 볼거리가 많다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시내 곳곳을 보신다. 봐라 여기 한 봐라. 한 봐라 여기.
아 진짜 크다. 그 사이 겨울해가 모습을 감추고 도시에는 어두움이 내려앉았다. 정말 가깝게 보이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도시 투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도시 투어가 기다리고 있다. 엄마가 나보다 눈이 더 좋은 거거든. 나는 뭐 걸치는 안 비는데 허리허리하게. 와, 뭐 요 저기 거기인가 봐. 이제 끝났다. 가족은 자리를 옮긴다. 그러나 아쉬운 소리가 전해진다. 케이블카 탈라 그러면은 몇 층에 내려야 되죠? 케이블카 지금 한 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벌써? 예. 그럼 그 랜드 마감이 7시라서 케이블카는 40분 전에 마감합니다. 끝났어요. 네. 벌써. 네, 끝났어요. 그러면 케이블카 바로 탈 걸. 다음에 케이블카 한번 타보시려고 오셨는데 일부러. 근데 그게 또 마감했습니다. 그럼 아까 타기 전에 캐주지요. 타그러. 어머니 탈주로 와 왜 안 믿고 이분이? 할매 주택기가 이제 나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색다름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비싼 거 하지 말고. 가족은 아쉬운 마음에 레스토랑으로 발길을 돌렸다. 저희 레스토랑은 회전식 레스토랑으로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고요. 한 바퀴 회전하는데 총 2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돌고 있네 옆에 보니까. 네. 하루 종일 돌아요 계속. 네,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다, 그죠? 어머니 저 벽 쪽에 한번 보이서 돌고 있지. 남들에게는 이미 너무 흔해져서 새로울 것도 없는 하나하나가 임순희 씨에게는 전부 처음 하는 경험이다. 임순희 씨는 노년의 한가로움 대신에 CEO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자, 언제 또 오겠노? 자, 올라왔는 기념으로 자, 건배 한번 하자. 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뭐 지내도록 물잔으로 나누는 건배에 기원을 담은 덕담과 이 시간을 기록할 사진을 남긴다. 혼자 시작한 사업이라는 인생. 지금은 가족이 함께 지탱하고 있다. 임순희 씨는 앞으로 가족과 함께 더 많은 꿈을 키워갈 것이다.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 돈 있다고 달고 들어서는 안 되고 예. 무엇이든지 경험을 얻어갖고 차근하게 생각해갖고 예. 자신 있게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뭐 저기 이제 딴 사람이 한다고 잘 된다 싶어가 넝큼 달고 들어서는 안 돼요. 앞뒤를 자꾸 생각해보고 오래오래 이제 먹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참 이게 꼭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뭐 이제 계단을 밟아서 목돈 뭐 몇천만 원 내가 돈 있으니까 그걸 이제 딴 사람이 이제 가게를 크기만 잘 차려놓고 한다 싶어 그거 뻔뻔은 안 돼요. 내 정성껏 내 솜씨껏 기술을 배워갖고 그걸 이제 맛있게 재료를 많이 들여가 해야 되지. 그 재료 적게 들여갖고 돈만 끌대려고 하면 안 돼요. 정성껏 이제 무엇이든지 하면 뭐 이래 뭐 손맛을 내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용기 있게 뭐 일을 하면 돼.